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를 필두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는 가운데 강남의 집값이 오히려 더욱더 신고의 금액들이 올라가는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좋은 지역들을 선점하고자 하는 똘똘한 한채 전략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대가 이제 갭차이가 좀 줄어들다 보니 강남권으로서의 그런 투자들이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투자의 그런 회귀 현상들 분명히 좋은 지역으로 또 이렇게 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또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강남권에서 투자하는 방법들 다양한 노하우들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사항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9강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강남 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 투기를 위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둘 수 있다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의 토지를 이상 이제 살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목적대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원상태로의 이행강제금들이 계속 매년마다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을 하게 된 이후에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되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 즉 갭투자, 소액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곳은 정말 인기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반문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양날의 검이다. 양면의 검으로서 이제 장점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투자와 법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변의 지가가 빠르게 상승했었던 모습 때문에 외국인 등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이 포함한 취득거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사례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었고요. 자,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허가 대상 면적,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의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의 구성으로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규모에서는 허가 대상이 된다. 상업지역에서는 20제곱미터 초과 사항에 대해서 허가 대상 면적, 즉 이거보다 낮게 되어 있는 면적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취득을 위한 계약 전 체결을 하기 전 바로 관할 구청이나 군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이 허가를 필요로 할 때는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서류들, 계약 내용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내가 만약에 유주택자면은 유주택자로서 내가 이곳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 이런 소명 자료들을 잘 첨부하셔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 외 이용 시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행명령 등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이 아닐 시에는 신규 및 취득가액에 대한 사유 소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최초 분양 공급일 경우에는 이제 허가 대상에서
기간에서 제외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정 기간 이후에 뭐 토지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지속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장의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은 지정이 되면은 뭐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지역 두 지역이죠. 잠삼대청, 잠실동이라든가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곳에 삼성동 라인들의 그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국제1호 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 주변으로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1년의 기간을 구성을 했고요. 이 이후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약 1년 동안의 이 지역들에 구성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내용들이 살펴져 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곳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는 거래량은 정말 급속도로 9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실거래가라든가 신고가는 오히려 더욱더 높아지는 이런 부작용까지 나타났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나타났었던 부작용들, 지금 뭐 집값을 못 잡고 공포만 키운 토지거래 허가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신문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강남 4개동 주택 실거래 신고라든가 가격들의 토지들의 그런 가격 현황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치동의 미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었고요. 가격은 오히려 강남권에서 이렇게 신고가가 갱신됐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서의 풍선 효과가 또 한번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 올해에도 올라가지 않나 이런 예상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북과 지방의 급등에 의해서 가격 차가 줄어들자 투자의 회귀 현상이 다시 또 강남으로 올라왔다. 이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요소로 인해서 이 강남의 지금 현재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 예상 지역으로서 재확인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곳은 정말 급상승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이제 규제가 풀리게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또 예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지금 말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1년 뒤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그런 이유들로 사유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 거래가 굉장히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강남권의 뭐 잔삼대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15억 이상의 주택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지 않고 활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이런 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의 거래에도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부분도 큰 역할들을 했었고요. 자, 규제가 발생되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의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세 물량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 오히려 전세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 물량의 감소가 전세가의 상승,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한 비규제 받을 수 있는 토지 지분의 면적, 대상 아파트들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까지도 오히려 또 급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는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남 지역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뭐 소액을 가지고 있든 고액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보면은 인기 있는 지역에는 지금은 투자를 오히려 하는 안정성을 위해서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집값의 상승은 서울 집값 상승에
신호탄이 항상 되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높게 오르면요, 가격대가,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중강남 지역의 가격대도 따라 올라가고, 중강남 지역의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비강남 지역의 서울 전 지역으로 가격대가 또 한 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권으로 또 확대가 되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어느 곳으로 투자가 되느냐, 다시 투자의 회귀 현상, 다른 지역들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 다시금 강남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강남으로 투자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런 요소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의 상승은 서울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다. 자, 그렇다는 것은 강남 집값의 상승을 보면서 뭐 전세난이라든가 수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똘똘한 한 채 전략, 양극화 현상 대비 모든 것들은 강남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강남 투자의 회귀 현상에 집중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올해에도 전세 품귀 현상과 전세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갭 투자 비용 축소 현상으로서 지금 현재는 강남에 투자하기 굉장히 안성맞춤인 시기로 다시 돌아왔다는, 찬스가 왔다는 기회를 살리셔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투자는 방식으로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서 신규 주택 공급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역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규제 투자 유형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신다면, 비규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주택분에 대해서는 18제곱미터의 미만으로 나와 있는 대지지분 5평 정도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에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지가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삼대청의 삼성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규제 18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호선과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30제곱으로서 투룸 다세대 주택 실사용 면적 13평에서 14평 정도 구성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는 6억 2천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강남권의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실질적으로 5천에서 5,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필요했었던 지역인데, 자, 지금 현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따라 올라왔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 학군이면 학군이고요,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편의시설, 녹지 모든 부분들을 만족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직장인들의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으로서 임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로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사업, 뭐 대표적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의 조성 사업들로 높은 미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했었던 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삼대청의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규제로 받을 수 있는 임대 투자가 가능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이 무려 32%의 서울인데, 서울권 내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은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내에서도 핵심적인 테헤란로와 또 삼성역이라든가 영동대로 복합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삼성동이라는 점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장점인 삼성동입니다. 선정릉역에서 역세권으로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마어마한 잠시 뒤 호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개발 호재로 구성을 좀 담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강남권은 3호선이라든가 7호선 그리고 9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에 분당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으로 이제 굉장히 오밀조밀한 이런 바둑판 배열식의 지하철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이 지역의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교통의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담동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그런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규모의 업무 단지를 두 군데를 바로 끼고 있기 때문이나 강남의 상업 업무 단지와 그리고 삼성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테헤란로를 따라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정말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 그리고 또한 위쪽 라인으로 해서 압구정동이라든가 반포 라인들의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대에 굉장히 높은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의 지가가 떨어질 수 없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삼성동 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중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서 이제 글로벌한 산업이 계속해서 집약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국가적인 큰 그런 개발 호재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축구장 면적의 11배 정도의 규모로서 이제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120만 명, 고용 창출 상주 인구 4만 명 이상 증가,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인데요. 지금 다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근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고의 높이를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고요. 국제 업무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지금 현재 현대 15개 계열사를 포함해서 6개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265조 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5년 동안 향후 이렇게 창출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사업 복합 환승센터의 조성 사업들 철도 중심으로 해서 버스 환승센터까지 지금 현재 지하 6층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곳은 코엑스와 현대차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도 기대를 받고 있고요. 이곳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구성 그리고 광역, 지하철도, 버스 환승들이 같이 함께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어떤 역들이 연장되느냐. 지금 현재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GTX의 A노선과 C노선이 삼성역에 같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모습에서 삼성역이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KTX를 공유하면서도 이제 A 노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위례 신사선도 삼성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역 교통의 인프라의 확대와 또 일자리의 상승들이라든가 지가의 상승, 또 재건축이면 재건축,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도 풍부한 점에서 삼성동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는요 6억 2천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대인데요. 자, 전세가 가능하죠. 지금 현재 전세가 5억 7천에서 6억 3천만 원까지 이제 전세를 놓으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5천에서 5,500만 원으로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투자 금액은 바로 또 즉시 회수될 수 있는 모습들, 또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통해서 세제 혜택의 그런 다양성,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접근적인 부분이 장점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시에는 약 160에서 170만 원 정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의 월세 투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양재동은 이제 서초구를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가장 기대되고 있는 지역, 앞으로의 집가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예정 지역으로 서초구를 첫 번째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곳 서초구 양재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도 더블 역세권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굉장히 그런 선호도가 높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겠고요. 매매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자, 주변 시세보다도 이제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약 2천에서 3천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곳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개발 호재들도 풍부한 서초구 양재동인데, 자, 입지적으로 양재동, 양재천을 끼고 있어서 공원 조성이라든가 말죽거리 공원, 매봉산, 그리고 양재 심래숲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녹지적인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재역까지 이동을 하신다면 양재역에서는 신분당선으로 강남역 상권까지 한 정거장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삼성역까지는 앞으로 GTX 신호선으로 인해서 삼성역까지도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곡동의 그런 학원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학군 수요,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든든한 아파트 가격의 뒷받침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집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주변에 많은 업무 시설로서의 빠른 접근성들이 우수합니다. 양재 R&D 연구단지가 대표적이고요.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라든가 말씀드렸었던 삼성역 주변의 국제의료 복합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주변에 아파트 가격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강남권의 장점들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건물은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총 40세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 상가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가시성이라든가 접근성 우수하고요. 3면 코너변으로서 이제 뭐 내부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 자재,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보안시설 완비, 뭐 경비원까지 상주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하까지도 이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넓은 투룸의 구조로서 3베이 구조가 조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의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의 장점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 단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지형으로서의 그런 장점들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 양재동의 시세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주변의 양재역 부근에는 5억 중반, 5억 후반대에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는 굉장히 주변 대비해서 메리트 있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지금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대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정말 소액으로 양재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약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양재동에 투자를 하는데 정말 소액으로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이고요. 자, 월세 시에도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초반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서 양재동 다세대 주택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지금 현재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시간 조정을 통해서 1:1 무료 상담 같이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상담 같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남권 투자 전략 굉장히 또 고민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문의 전화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